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만어가 사라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한 대만의 최고 권위자는 중국 때문에 모든 게 다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대만 권위자는 갑자기 한글을 들고 나오더니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앙 쿠에이입니다. 저는 대만 국립원어문화원에서 일합니다. 매일 아침 책과 오래된 사본, 그리고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조용한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희 아름다운 대만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절로 나더라고요. 우리의 언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알아챈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젊은 연구원이었고 우리 언어의 역사와 비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신났었어요. 그런데 많은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이 대만어의 부드러운 소리와 오르내리는 억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옛 방식은 마치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오래되고 먼지 낀 책 같았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젊은 학생들이 복잡한 글자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은 한숨을 쉬며 얼굴을 찡그리거나 때로는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매일 저는 타이페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경청했어요.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10대들의 서두르는 대화가 어우러지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오직 현대 만다리너 혹은 영어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대만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 너무 어려워하는 언어가 살아남겠어요? 라고 물었죠. 그렇게 저는 우리 정체성의 한 부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면 저는 종종 유명한 대만 시인들과 그들의 아름다운 서예가 담긴 희미해진 포스터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들의 말씀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언어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언어를 구하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일임을 알았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지역 학교를 방문하며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며 좌절감을 토로하셨고 우리 언어를 쓸 수 있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저는 신중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옛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진정한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요. 컴퓨터를 켜고 저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특히 제가 학교에 다닐 때처럼 어린 학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글쓰기 체계를 상상했습니다. 페이지 위에서 밝게 빛나는 글자들과 기호들이 마치 춤을 추듯 독자들을 부드럽게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안내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언어가 다시 살아나 학생들이 웃으며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교실에서 가르쳐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져가는 우리 언어를 구하기 위한 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약간 긴장되지만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모든 대만인 동료들에게 우리 언어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고 도전이 많더라도 함께라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제가 우리 연구소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저는 작은 램프 아래 앉아 그 부드러운 빛이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지는 가운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때 한국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던 때를 다루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옛 글쓰기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들의 언어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바꾼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바로 한글이라는 간단한 알파벳을 창조해서
한국어를 읽고 쓰기 쉽게 만든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저는 늘 우리 대만어처럼 깊은 역사와 풍부한 소리를 지닌 언어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가 한국을 보고 답을 찾아야 하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만의 것이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이 아주 힘든 시기에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옛 글씨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명료하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옛 한국의 아이들이 밝고 즐거운 교실에 앉아 깔끔하고 단순한 기호들로 단어를 쓰며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서 마치 교실 안에서 웃음소리와 흥분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 대만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곱씹었어요. 비는 멈췄고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별 하나하나가 작은 희망의 약속처럼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어의 독특한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기호들을 낙서했어요. 그 기호들이 페이지 위에서 함께 어우러져 언어의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도 읽기 쉽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의 것을 빌려온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 전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전통을 버린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곧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결단력과 창의력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용기와 창의력이 오래된 책 페이지마다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동료 민지에게 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인들이 한글로 우리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 대만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가 지닌 특별함은 그대로 남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정말 신나는 아이디어네요. 함께 이 아이디어를 탐구해 봅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에너지와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이 여정이 도전적일 것이고 처음에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언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답니다. 저는 간단한 단어와 소리를 우리 새로운 체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실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저는 글자를 쓰고 다시 쓰면서 대만어의 진정한 본질을 명확하고 단순한 기호에 담아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실패할 때마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제 안에 불꽃을 일으켰답니다. 그 불꽃은 우리 대만어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신호였어요. 이렇게 저는 희망에 찬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 모든 힘을 다해 우리 언어가 꽃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글이 한국을 도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이 기대되어 가슴이 설레었고 우리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연구소의 작고 밝은 실험실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종이, 연필, 그리고 배경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는 컴퓨터가 놓여 있었답니다. 저는 우리 대만어를 위한 더 간단한 문자 체계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신이 났어요. 한국의 한글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유용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우리 언어의 소리를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바쁜 거리, 시장, 지역 학교 등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여러 시간 동안 경청하며 녹음했답니다. 그 소리들을 간단한 기호로 적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이 기호들이 한글의 글자들처럼 명료하고 쉬웠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새로운 기호를 하나 쓸 때마다
마치 한 교실에서 어린 학생이 그것을 빠르게 배우며 펜에서 종이로 자연스럽게 단어들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곧 저는 열정적인 동료 민지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을 모았어요. 저희는 함께 큰 종이 위에 여러 날 동안 토론하고 그림을 그리며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미소처럼 곡선이 있는 기호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민지의 눈이 반짝이며 여러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여러 디자인을 실험해보며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답니다. 그렇게 기호들이 단순하고 친근하게 보일 때까지 노력했어요. 저희 실험실은 점점 웃음과 공유된 아이디어,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의 약간의 좌절감으로 가득 찬 창의적인 작업실로 변해갔습니다. 몇 주간의 열심히 한 작업 끝에 저희는 새로운 문자 체계의 기본 버전을 만들어냈어요. 그 효과를 보기 위해 지역 학교에서 작은 테스트를 진행했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에 들어설 때 제 마음은 긴장으로 뛰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저희 새로운 체계로 쓴 간단한 문장을 건네주었고 학생들이 그 문장을 자신 있게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맑고 자신감 있었고 저는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잘 작동하네요. 라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희 실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다음 날 고위 직원과 정부, 자문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엄격하고 진지한 성민 씨라는 분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의 글쓰기 방식은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왜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야 합니까? 이 새로운 체계는 너무 다르고 이국적으로 보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의 말씀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몇몇 연세 있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까 걱정하는 모습과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이 새로운 체계는 우리의 유산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한글이 한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처럼 우리 체계도 대만어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긴장감은 팽팽했고 제 비전을 이해시키려 할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답니다. 비록 비판에 실망했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방식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결연하면서도 약간 외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대담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부드러운 저녁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우리 언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도전으로 가득할지라도 인내와 노력으로 한때 저항했던 분들도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언어 보존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초대받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저희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기에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신이 났습니다. 세미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로 가득 찬 크고 현대적인 회의장에서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호기심과 결단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박태성이라는 다정하고 온화한 분을 만났어요. 그는 한글, 즉 한국어를 읽고 쓰기 쉽게 만든 한국의 알파벳에 대해 많은 분들이 배우도록 도와주신 유명한 한국어 교수님이셨어요. 박 교수님의 미소는 따뜻했고 인사를 나누실 때마다 눈빛에서 자애로움이 빛났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제가 대만어를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제 아이디어가 한국이 과거의 한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박 교수님의 눈에서 관심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박 교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당신의 작업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어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죠. 한글은 우리 언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어린 아이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제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가 더욱 굳건해지게 한 비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한글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희망과 화합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박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나라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겪었던 고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글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용감한 한국인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햇빛이 내리쬐는 교실에서 즐겁게 단순한 글자들을 쓰는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상상했어요. 교수님께서 그려주신 이미지가 너무 생생해서 마치 그곳에 함께 있는 듯 그들의 기쁨과 결연한 의지를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전의 의구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창의와 열정으로 극복한 문화를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대만어 역시 한국 문화의 따스함과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방법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박 교수님과의 모든 대화는 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한국 전문가들도 만나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보존해온 경험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여러 문서와 오래된 사진, 심지어 전통 한국 노래의 녹음까지 보여주며 그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전염되어 저는 저희 프로젝트에 더욱 열심히 임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종이에 기호를 적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우리 문화의 영혼을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서 만난 우정과 지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세미나장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제게 전환점이었어요.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새로운 영감을 받아들이면 가장 어두운 도전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섰고 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 팀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박 교수님과 같은 친절한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 대만어를 지키기 위한 여정이 더욱 큰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팀원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실험실에서 민지와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우리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우리 언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대를 보니 제 마음도 한층 희망에 차올랐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박태성 교수님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어요.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의 대화는 진지한 연구와 친근한 대화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었답니다. 회의 중 박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디자인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진행한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실 때 저는 기분 좋게 집중하며 듣다가 밝고 즐거운 교실에서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연필로 깔끔하게 글씨를 쓰는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함께 저희는 새로운 대만어 문자 체계를 살펴보았어요. 제가 스케치한 아이디어들을 보여드리자 교수님께서는 곡선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모양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 주었어요. 저는 두 문화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언어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게 하려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커지면서 저는 더 많은 전문가들을 저희 프로젝트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대만과 한국의 언어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작은 워크숍을 조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단순한 글자 모양부터 단어 속 깊은 의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어요. 모든 분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해서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
저는 온라인 워크숍에서 저희 최신 문자 체계 버전을 발표했어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신이 났습니다. 화면 속에 많은 얼굴들, 특히 박 교수님의 학생들이 보였어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화면에는 웃음 가득한 얼굴들과 정말 대단합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열정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니 제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후 민지께서 리안-쿠에이님, 우리 언어가 마침내 새로운 숨결을 얻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다리와도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희의 노력이 두 문화 사이에 굳건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매일 저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희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호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서로 배우며 옛 문제들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만의 모든 어린이가 자랑스러운 유산을 느끼며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매 회의, 매 토론,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모든 미소마다 저는 저희 파트너십이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언어를 살아있게 하겠다는 약속, 문화 간의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 그리고 희망과 우정이 가득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용한 실험실에서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저희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드디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거든요. 특별한 회의에서 관료님들과 선생님들 앞에 대형 스크린에 새 버전의 문자 체계가 표시된 모습을 보며 저는 설레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의실은 담소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역 교육자들과 정부 자문위원들 등 여러 친절한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새로운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모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이 체계는 전통적인 글쓰기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름다운 대만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즉 다리입니다. 라고 차분하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얼굴을 보며 그분들이 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다 한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교실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유산에 담긴 아름다움을 보고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 새로운 문자 체계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매일 그것을 연습했고 저는 한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칠판에 글씨를 쓰며 새로운 기호를 익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수다가 가득한 교실에서 마치 우리 언어가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내는 듯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박태성 교수님과 그분의 팀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하며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문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어요. 특히 한 번의 회의를 기억하는데 그때 화면에는 서울의 한 교실이 비추어졌고 한국 학생들이 저희 새로운 문자 체계를 사용하여 전통 대만 노래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었고 저는 화면 너머에 있는 분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언어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프로젝트는 대만과 한국 사이의 희망과 우정의 상징이 되어 갔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심지어 학부모님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덕분에 배움이 쉬워졌고 새로운 긍정의 에너지가 삶에 들어왔음을 감사해 하셨어요. 당신의 작업은 변화가 좋은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 언어의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가 기대됩니다. 라는 한 편지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 마음을 울렸고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며 옛 문제들을 극복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약속임을 느꼈어요. 앞으로 대만의 모든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쉽게 배울 수 있고 한국과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지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토론,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모든 미소를 통해 저는 저희 파트너십이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언어를 계속 살아있게 하겠다는 약속, 문화 간의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 그리고 희망과 우정이 가득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제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 여정이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압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 언어와 우리 국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교실에서 빛나는 기대에 찬 얼굴들,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받은 따뜻한 메시지가 매일 제게 우리 언어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희는 앞으로도 희망, 결단, 그리고 우정으로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